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탈리아의 강인한 특수요원이 한국 남자를 처음 봤을 때 귀엽지만 나보다는 약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맨손으로 무장 강도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말이죠. 중동 전쟁터에서 총상까지 입고 살아남은 이탈리아 군정보국 출신 여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밀라노 중심가의 한 훈련장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 신입 요원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비앙카 로마노, 이탈리아 군정보국 출신의 전설적인 요원이었습니다. 올해 35세인 비앙카는 젊은 시절 중동 지역에 파병되어 위험천만한 임무들을 수행했던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스트들과의 교전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이 상처를 입기 전까지 제가 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요원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비앙카가 다리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하는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신입 요원들은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숙연해졌어요. 훈련이 끝나고 혼자 남은 비앙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장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동료들이 쓰러지는 모습, 총소리,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다 다친 후배의 모습까지. 그런 그녀에게도 작은 편견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양 남성들에 대한 선입견이었죠. 지금까지 만나본 동양 남성들은 대부분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동양 남자들은 귀엽긴 하지만 나보다는 약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어느 화창한 봄날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40층 높이의 첨단 빌딩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 국제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평소에도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팀이 급하게 점검해봤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이상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건물 관리소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소방서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40층 건물의 화재를 외부에서만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는 짙어지고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춘 상태였고 계단으로만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 동양인 남성이 건물 관리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키는 평균 정도였지만 어깨가 넓고 탄탄한 체격을 가진 그는 망설임 없이 컴퓨터 앞에 앉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라고 다그쳤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집중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5분 만에 그의 손끝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건물 전체의 스프링클러가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건물 내 모든 화재 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남성은 태연하게 해킹을 통해 시스템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화재 진압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가동시켰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비앙카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남자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 남자의 이름은 서준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스템 엔지니어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한국의 방산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33세인 준혁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타입이었죠. 비앙카는 화재 사건 이후 건물 보안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준혁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혁 씨, 그날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보통 엔지니어가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잡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나요? 비앙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학창 시절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서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관련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군대요?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어요? 비앙카의 질문에 준혁은 특수부대였습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비앙카는 준혁의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도 군인 시절의 힘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밀라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업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비앙카 씨도 군인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했어요. 주로 해외에서 말이죠. 비앙카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죠. 준혁은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비앙카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은 비앙카를 로마 근교의 아름다운 포도밭으로 데이트에 초대했어요. 토스카나 지역의 작은 와이너리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하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 와인은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와인을 맛볼 수 있나요? 준혁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한국도 요즘 와인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탈리아 와인의 깊은 맛은 따라올 수 없죠. 비앙카가 자랑스럽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도밭 사이를 걸으며 각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은 부산의 바닷가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비앙카는 로마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줬죠. 석양이 포도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그 순간 준혁이 조심스럽게 비앙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앙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달까요? 군 복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는데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껴요.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비앙카의 마음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장에서 돌아온 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준혁 씨와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첫 키스가 이어졌어요. 포도밭의 석양 속에서 나눈 그 키스는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키스 후 비앙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어지는 걸까? 나는 누구보다 강한 여자인데. 평생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녀에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이 생긴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동양 남성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준혁은 비앙카를 바르셀로나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스페인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3박 4일의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한 거였어요. 첫날에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구경하고 둘째 날에는 바쿠엘에서 산책을 즐겼죠. 비앙카는 준혁이 세심하게 계획한 여행 일정에 감동받았어요. 준혁 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런 여행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한국에서 군 복무할 때 작전 계획 세우는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배운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앙카는 그의 대답에서 또 한 번 궁금증을 느꼈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야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4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명백히 관광객을 노린 강도들이었어요. 지갑과 시계 그리고 목걸이까지 모두 내놓으라. 이들 중 한 명이 긴 칼을 들이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비앙카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군사 훈련을 떠올리며 대응 자세를 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비앙카는 준혁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평소의 온화한 눈빛이 사라지고 마치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비앙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준혁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준혁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가장 가까운 강도의 손목을 정확히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고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곧바로 다른 강도를 향해 회전하며 팔꿈치로 목을 가격했고 나머지 2명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불과 30초 만에 4명의 강도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부상 없이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이었죠. 비앙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맨손 전투 기술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후 비앙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혁 씨,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아까 그 움직임은 일반적인 군사 훈련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비앙카에게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요. 사실 저는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이요? 그게 뭔가요? 비앙카가 궁금해하자 준혁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UDT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중 폭파, 해상 침투, 대테러 작전 등을 담당하는 특수부대죠. 미국의 네이비실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앙카는 깜짝 놀랐어요. 네이비실 수준의 특수부대라니, 그렇다면 준혁은 정말 엄청난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해군 특수전전단에 지원했어요.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고 5년간 복무하면서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의 다양한 작전에 참여했죠. 소말리아 해적 진압작전, 아덴만 호송작전,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작전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어떤 작전에서 제 동료 2명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내린 판단 실수로 인해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준혁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그 일 때문에 전역 후 한국을 떠나 유럽으로 왔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을 제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산기술 분야로 전향해서 기술로만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죠. 비앙카는 준혁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도 비슷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를 잃었어요. 제가 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팀이 매복에 걸렸고 그때 저를 구하려던 후배가 비앙카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위로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침착하고 강했구나. 비앙카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당신에게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날 밤 2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돌아온 후 2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준 이후 비앙카와 준혁은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다는 기쁨이 2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봄날 준혁은 비앙카를 밀라노 근교의 아름다운 호숫가로 데려갔어요. 코모 호수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그 순간 준혁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비앙카, 당신과 함께라면 과거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당신과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앙카는 주저없이 승낙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2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수부대 출신과 정보요원 출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2 사람이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이자 연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은 밀라노 근교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렀습니다.
비앙카의 동료들과 부모님 그리고 한국에서 온 준혁의 친구들이 참석해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어요. 특히 비앙카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딸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을 걱정했지만 준혁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위를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신혼여행은 한국으로 갔어요. 비앙카에게는 남편의 고향을 보는 첫 기회였거든요. 서울의 활기찬 모습과 한강의 야경,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와 해운대, 그리고 제주도의 신비로운 자연 경관에 비앙카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많은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도 이해가 돼요. 결혼 1년 후 비앙카에게 첫 임신 소식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아빠와 군정보국 출신 엄마의 아이라니.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전투적으로 자라는 건 아닐까요? 비앙카가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혁이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겪은 아픔을 통해 배운 평화의 소중함을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하며 비앙카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5년이 흐른 지금 밀라노 교회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준혁과 비앙카는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7살 딸 소피아는 아빠를 닮아 침착하고 분석적인 성격이고 5살 아들 마르코는 엄마를 닮아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이에요. 두 아이 모두 아빠의 한국어와 엄마의 이탈리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똑똑한 아이들로 자라났어요. 어느 주말 오후 가족들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소피아가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 왜 아빠는 한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강해요? 엄마가 더 강한 줄 알았는데. 비앙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야, 진짜 강한 건 주먹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아빠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야. 준혁도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이야. 위험한 곳에서도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셨거든. 마르코가 눈을 반짝이며 그럼 우리도 나중에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사람들을 돕는 거란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비앙카가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는 그냥 귀여운 동양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었네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 조용한 강함이 정말 멋있어요. 준혁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역시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오해했던 거죠. 이제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아니까 더욱 사랑스러워요. 이처럼 처음에는 서로를 완전히 오해했던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 최고의 파트너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상처까지도 치유해준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연이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동반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죠.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